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41번, 4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2 학생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이 지문은요, 어떤 여러분들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가능할 건데, 사실 일단 고2 수준에서 사실 이런 뭐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뭐 몇 명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건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답을 고를 때는요, 이렇게 사실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자, 제목 문제죠? 네,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선택지 5개에, 자, 주인공을 동그라미 하시라고 했죠? 주인공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글의 방향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답은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라는 답이 되려면 글의 흐름이, 글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 시간 순서 개념이 돼야 돼요. 시간 순서. 두 번째,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하는 것이 double-edged sword라고 했어요. 요걸 이제 이중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장단점이죠.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라는 뜻입니다. 장단점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본문의 구조가, 본문의 글의 방향이 대조 방향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요, 시간의 흐름, 글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왼쪽이 주인공, 오른쪽이 글의 방향이거든요. 그럼 글의 주인공은 블록체인이게 되는데, 글의 방향은 뭐냐면 The greatest economic breakthrough ever. 지금까지 가장 큰, 그죠? 경제적인 어떤 돌파구, 또 발전 이런 뜻이겠죠? breakthrough 하면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Alright.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어떤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여기서 계속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개념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 흘러갈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사람들이, 그렇죠? 블록체인을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 머니에,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에 왜 열광하느냐? Be wild about. 그래서 뭐에 대해서 열광하라는 뜻인데요. 주인공이 얘예요. 자,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을 둔 디지털 머니, 바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주인공이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여기서 비트코인을 언급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째 것도 말이 안 돼요. 비트코인 언급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자, 5번 pros and cons. 중요합니다. pro라고 하는 찬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con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죠. 찬반이 찬반. 자, government regul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찬반 모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대조적인 성격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대조,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 누구야? 이 블록체인의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야.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각각 다르고 여기 가장 많은 주인공은 블록체인 기술이 주인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자, while they are complex, blockchains exhibit a set of core characteristics which flow from the technology's reliance on a peer-to-peer network, public-private, key cryptography, and consensus mechanisms. 자, 여기에요. while 나오는데요. 자, while 나오는데 while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그렇죠? 뭐 동안에보다는 반면에 이런 뜻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자, 블록체인이요. exhibit 보여준다는 거죠. 뭘? 일련의 중요한 코어라는 것은 핵심적인 뜻이잖아요. 자, 일련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뭘? 굉장히 복잡하지만 뜻이죠. 복잡한 반면의 뜻이죠. 여기에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 형용사가 와 있어요. 그렇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되는데 형용사 왔다. 이건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는 건데 무조건 생략된 건 아니고요. 자, 때나 조건, 대조건 접속사에서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단 이 주어가, 이 주절의 주어가 같고, 자, 그 다음에 부사절 동사가 비동사일 때 생략합니다. 그래서 while complex 했을 때, 어법문제 냈을 때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블록체인은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 간단한 뭡니까? 일련의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특징이 나오겠죠? 첫 번째 볼까요? 그 특징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오케이, which 나왔습니다. 자, 이 특징들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flow from, 다른 말, come from 같은 말이죠. 그 기술, 즉, 자, 이 블록체인이 뭘 의존하고 있다? 여기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 기술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여기에 의존합니다. reliance on이죠. 어디에 의존이라는 뜻입니다. 자, peer-to-peer 네트워크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전문적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P2P라고 그래요. P2P라고 그러는데, 자, peer-to-peer입니다. 이것도 peer라는 것은 이제 뭐 또래라는 그 뜻으로 해석한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person, 개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죠?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 여기에 의지한다는 거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public. 공개적이면서도 사적인 키, 그죠? 키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 기법이다. 크립토그래피아는 이제 암호화 기법, 시험장에 주석을 줍니다만은, 자, 이게 왜 공개적이고 개인적이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블록체인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를 누구와 했어요? 네, 만약 우리가 돈 거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한은행이 여기 있다. 그러면 신한은행을 중심적으로 얘가 중개지, 그치? 얘가 중개야. 그럼 신한은행을 두고 김 씨하고 박 씨가 돈 거래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신한은행으로 입금하고 이 사람이 또 신한은행에서 입금 받고 이렇게. 그죠? 내가 이제 입금하게 되면 신한은행을 거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트러스트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대 개인 거래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중개 제3자의 중개, 그죠? 이걸 이제 third party intermediary라고 전문용어를 써요. 제3자가 중개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돈 거래를 그렇게 하죠. 그래야 안전한 느낌 들지, 그지? 그죠? 네,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두고 제3자와 나하고 돈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중개 필요 없다. 신한은행 필요 없어. 너 빠져. 나는 바로 이 사람하고 바로 할 거야.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게 하면 신뢰가 생기지 않고 사기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개적이면서도 private. 이 사람하고는 뭐예요? 공개적이야. 공개적이니까 public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는 나름대로 뭡니까? 예. 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물쇠가 있다는 거죠. 키 암호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정보를 던졌어요. 이 공개 퍼블릭 상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검증하겠죠. 검증하는데요. 51% 여기에 만약 한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명에서 51%가 이 정보가 괜찮은 정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하게 되면 세 가지 특징, P2P 연결망이다. 두 번째, 자, 이 공개적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네,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암호화, 개인과 개인의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다. 암호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합의, 그러니까 만약에 전 세계에서 다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51% 정도가 합의가 거치면 이 정보를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알아두십시오. 이제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세 가지 특징 P2P 네트워크이다. 두 번째, 자 public private key cryptography다. 그 다음에 consensus mechanis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블록체인은요, are disintermediate. 여러분들 보세요. intermediate, 그쵸? 예, 보세요. intermediate, mediate 하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가 뭐야? 매체. 그러니까 인터니까 매체와 매체 사이를 두는 거잖아. 근데 앞에 디스가 붙었으니까, 그치?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중개화야, 중개화.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반적으로 신한은행을, 그죠? 중개자로 내세우는 거잖아. 신한은행을 통해서 이 거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났다는 거죠. 신한은행 빠져라는 얘기죠. 빠지고 어떻게 돼요? 네, 우리끼리 거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탈중개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탈중개화이면서 그 다음에 초과적이다. 초과적이란 무슨 말이야? 그럼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일본 사람하고 중국, 미국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초과하는 거죠. 국경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초국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they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은요, resilient.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보통 이제 resilient 하게 되면 오뚜기처럼 이렇게 막
어려운 난관에서도 다시 올라서고 그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resilient라고 그래요. 그죠? 탄력성이 있다 또는 회복력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런 겁니다. 자, 변화에 회복력이 있단 말은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해요. 그리고 and resistant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resilient and resistant. 그러니까 변화에 거부한다는 거죠. 변화에 거부하고 자, 이걸 영영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도록. strong and not easily damaged.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치? 강해서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블록체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P2P,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얘가 얘 사이가 다 암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암호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상한 뭔가 그렇죠?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정보를 던졌단 말이야. 던졌을 때, 그렇죠? 예, 이게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을 받아서 바이러스 먹고 말이 엉망진창 돼버리지. 해킹이 당하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변화에 굉장히 강해서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이제 resilient라는 뜻이죠. 그리고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의 영향을 줘도 외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and 나오죠? 예쁘게 병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블록체인이 자장하죠. 사람들에게 enable 목적어 투동사 시작. enable 목적어 투동사 enable 목적어 투동사 누구에게 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뜻이죠.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뭐 할 수 있냐면 자, run reproducible data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부인 방지. 이것도 시험장에 적어줬죠. 네, 부인 방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유사 익명성, 수도 우리가 보통 수도라고 하면요. 가짜, 사입이라는 뜻이야, 수도가. 그래서 pseudonymous 하면요. 그죠? 우리가 pseudonymous 하면요. 유사 익명성이라는 거죠. 이것도 주석을 줬죠? 네. 부인 방지 데이터와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뚜렷한 아주 투명한 방식으로 이때 manner는 way라는 뜻이죠. 자, transparent 하면 투명한 뜻이죠. clear. 자, 이 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부인 방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인 방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있죠? 여기서 뭔가를 그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여기다가 보냈어요. 그죠? 네, 상대방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 비트코인 못 받았는데 이렇게 거짓말 못 한다는 거죠. 부인 방지. 네, 뭐라 그러죠? 부인 방지.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1비트코인 보냈잖아. 당신한테 보냈잖아. 그럼 보냈으면 야, 안 받았어.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인 방지. 그다음에 유사 익명성이 무슨 말일까? 익명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익명성이라는 것은 완전 내가 누군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돼요? 사실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네이버에다가 이제 악플 달잖아요. 사실 악플 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익명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익명이에요. 나중에 찾아볼 수 있죠. 사이버 수사들이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냥 IP 추적해가지고 찾아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유사 익명성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익명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거래 내역이 다 남는다, 기록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유사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하여금 부인 방지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상대방이 부인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투명한 방식으로 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투명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서 돈 거래해요? 그죠? 비트코인을 누가 거래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트랜스페런트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인 방지 이 데이터를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네,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if 단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때 if가 뭐뭐일지라도 뜻이죠? 예, 이때 if가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if가요 뭐뭐 한다면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양보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자, 시장 기초, 시장 베이스, 그 다음에 게임 이론 메커니즘을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장 이론적, 그 다음에 게임 이론적인 그쵸? 네, 메커니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51%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그 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합의로 도달하기 위해서 시장 원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서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게임에서 뭔가 승리해야, 그렇죠? 그거를 뭔가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와 게임 이론적 메커니즘을 특징을 하고 있다. 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뭘 사용합니까? 사람들과 기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특징들이 있죠. 이런 특징들은 자, 여기 동사입니다. 동사 one and 나오니까 동사 to로서 이렇게 예쁘게 병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when 나왔죠? 여기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주어 동사 보이지 않고 여기 뒤에 pp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속사 뒤에 pp나 ing나 형용사 나오면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살리면 이때 대의는 these characteristic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얘의 특징이 통합되어지니까 ED 되겠죠. 여기다 ing 사용하시면 곤난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결합해 봤을 때 이런 특징들은 뭡니까? 모두 이런 자동화된 autonomous software,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보세요. 이 체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자동화적으로 계속 생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연쇄적으로, 그죠?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뭔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 여기 하나에 또 정보가 들어있고 하나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네, 복사하는 것처럼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특징은 뭘 설명해 줍니까? 블록체인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serve as입니다. 뭐뭐로서 역할하다. 강력한 새로운 도구로 역할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역할입니까? To facilitate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경제, 사회적 활동을 facilitate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용이하게 하다는 뜻이죠. 용이하게 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새로운 도구 역할을 해준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시험 낼 수 있죠? 이 otherwise가 지금 가정법 if 대용어로 사용됐는데 요걸 if절로 고쳐봐라 하면 나올 수 있겠죠. 자, 고쳐보세요. 다시 볼게요. 다시. 그렇지 않으면 성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그렇죠? 아주 쉽게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도구 역할을 해준다. 누가? 블록체인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려울 이런 거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일까요? 블록체인이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보니까 여기 주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이니까 아하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칠 수 있죠. if 그 다음에 they가 블록체인 되겠죠? if they 그 다음에 자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럼 현재 사실 반대가 나왔으니까 자 가정법 과거로 치면 did not 되겠죠? did not serve as 이렇게 자 if절을 고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이 블록체인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블록체인의 특징들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서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들이 나왔어요. 자 그 특징들이 나왔는데 보세요.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이 문단에 at the same time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at the same time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동시에란 말은 자 이게 첨가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첨가적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적 반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반전, 그렇죠? 반전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반전의 의미. 그러니까 동시 사건이 동시 사건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3시에 도착했다. 동시에 뭐 친구도 도착했다.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런 뜻도 있어요. 이 기계는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에 해당되는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 문장 연결의 이 문단에 at the same time을 잘 봤다 그러면 그러면 이 글 앞에는 뭐야? 이 블록체인의 특징이 나왔고 그쵸? 뒤에는 뭐야? 특징인데 앞에 보면 맞아 보세요. 이 나오잖아요. 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징과 나름대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하면서 반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정답 몇 번? 몇 번? 오케이. 이 중에 나라는 1번 답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글의 문단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구조를 본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죠? 자,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죠? 테크놀로지. 이때 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 얘기하는 거죠. 블록체인의 가장 큰 뭐뭐를 나타낸다. 앞에 플러스 개념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은 그 기술의 가장 큰 뭐뭐를 나타낸다. 선택지 한번 볼까요?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5개 출발. 한계점들이죠. 한계점들 마이너스 되겠죠. stereotype, 편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향, 그 다음에 혁신,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볼게요. 네. Alright, 오케이. 이 특징들은요. 바로 블록체인의 바로 가장 큰 뭐뭐를 나타낸다. 그럼 자, 빈칸 여기 있으니까 빈칸 다음 문장 읽고 패러프레이즈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우리 그 블록체인의 특징 나오네. 다시. This intermediate, 그죠? 자, 미디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탈중개. 중개자가 빠진다고 했죠. 그죠? 중개자가 빠지고 P2P 관계로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자, 탈중개. 그리고 초국가적인 특성. 블록체인의 탈중개적이고 초국가적인 특징이 여기 주어야 되겠죠. 동사 one and 동사 to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병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자, 어떻게 통제하기, 그죠? 그 기술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도 보세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국가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국가가 개입을 못 하니까. 개인과 개인 거래해버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make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 얘기죠. 그 기술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makes it difficult to implement changes to blockchain's underlying software protocol. 자, 여기서 make it 할 때 it은 가짜 목적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implement 하면 뭔가를 이행하다라는 뜻이죠. 이행하다. 그치? 뭔가를 이행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변화를 이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블록체인에 underlying 저변에 깔려있는 software protocol.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는요, 통신규약입니다. 통신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이 소프트웨어 통신규약에 어떤 변화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나왔었죠, 그죠? 자, 중앙 통제가 하나 있으면 중앙 통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장치만 하나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 개인이 다 바뀌잖아, 그렇지? 근데 P2P니까 개인과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하나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10만 명이면 10만 명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치? 이 통신규약에 뭔가 변화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아까 특징이자 동시에 단점이 돼요. 단점. 그치? 네, 좋습니다. Alright. 그럼 어떻게 단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단점이 나와야 되니까 한계점이 답이 되겠죠. 한계점. 그죠? 한계점.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답 찾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죠. 내용이 어려서 그렇지? 자, 좋아요. 계속합니다. 자, because blockchains are pseudonymous. 그렇죠? 수도 가짜. 이것이 이제 익명. 그러니까 가짜 익명. 다시 해서 유사 익명성이라고 했죠. 자, 이 블록체인이 유사 익명성이고 그다음에 tamper resistant data structure. 이 temper란 단어도 여기서 본문에서 본다면 change라는 단어하고 맞바꿀 수 있는 단어인데요. change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저항하는 데이터 구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커가 우리나라의 정부, 청와대의 서버를 뚫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북한이 뚫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청와대만 뚫으면 되지, 그지? 또는 시한은행만 뚫으면 돼. 근데 P2P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 뚫으려면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해커들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그게 장점이면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누군가가 뭐 변경을 한다는 것이 템포거든요. 함부로 뭔가를 조작한다는 거, 그지? 예, 여기 템포야. 그 템포에 저항하는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요, decentralized consensus mechanism입니다. 자, 이건 뭐죠? centralized. 우리 지금 보세요. 중앙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죠? P들이 이렇게, 그죠? 이게 중앙은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뭐죠? centralized. 중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DE라는 것은 탈중앙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해버리니까 너는 빠져야 되는 거지, 그치? 너는 빠져가 되는 거니까 탈중앙적인 거죠. 탈중앙적이고 우리끼리 합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컨센서스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탈중앙적이고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이 변경을 꺼려하는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요, can be used,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또는 어떤 범죄 행동을 어떻게 해요? 조작할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나쁜 놈들이겠죠? 정말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블록체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나쁜 짓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막 가격이 한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자기가 여기다가 하나 방을 계산하는 거야. 블록 하나 계산하는 거야. 지 거 또 하나 또 계산하는 거야. 해서 지 걸 자기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지가 이렇게 거래하는 거죠.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범죄적인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고 범죄 행동을 조장할 수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뭘 포함해서? 이런 행동을 포함해서 어떤 행동이죠? 예, 활성화된 또는 용이하게 된 행동이죠. 뭐에 의해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편하게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용이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범죄 행위를 조작할 수도, 그죠? 네,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모호버입니다. 모호버는 또 뭐합니까? 늘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야? 한계점, 단점을 계속 첨가하니까 또 안 읽어봐도 역시 첨가를, 단점을 하겠다. 여기에 빈칸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모호버. 더욱이 블록체인은 transparent.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체인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추적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이지만은 아까 뭐랬어요? 그러니까 유사 익명성이라 했잖아요. 유사 익명성.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거래는 했다라는 측면은 뭐야, 여러분들? 예, 이게 이제 공개적이죠. 퍼블릭한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나중에 추적해보면 알아.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악플 쓰고 그 사람들 다 검거되잖아요. 그 결국은 뭐야? 익명성이지만, 그쵸? 결국은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사 익명성이죠.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be prone to. be prone to가 뭐죠, 여러분들? 네, 뭐뭐 하기 쉽다. 자,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 뜻이죠. 네. 자, 이때 to가 무슨 to죠, 여러분들? 오케이, 전치사 to예요. 그쵸?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ing가 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해요? 이 co-opt,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 co-opt라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co-opt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정부나 기업이 마음먹고 어떻게 돼요? 마음먹고 이걸 자기한테 입맛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마인지 분사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즉 블록체인 기술을 뭐로 바꿔요? Powerful tool for surveillance, 감시를 위해서 또는 통제, 감시와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그쵸? 정부나 기업이 그죠? 블록체인 기술을 감시 도구로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 후반부에 나온 제2문단은 블록체인의 한계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문단에서는 블록체인의 특징과 장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뭐 가장 큰 장점은 블록체인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중간 거래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2P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내가 직접 은행에 갈 필요 없잖아. 그렇지? 또 뭐 뭔가를 뭐 번잡하게 이런 절차 저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P2P로 갈 수 있는데 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결점이 되네. 그죠?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 2번 답이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한계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벽하게 와닿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자, 완벽한 내용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ee you next time. 네, 자, bye.